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경제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어떤 그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도구인 그 수요 공급 이론, 이걸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일정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점, 특징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시장이 그 일정 항상 그 경제 상태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를 경기 변동이라는데, 이러한 내용을 쭉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맨 먼저 수요 공급 이론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인데, 맨 먼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는 가격, 이 수량이라 한다면 보통 싸면 덜 사고 비싸면 많이 사려고 죄송합니다. 싸면은 많이 사고 비싸면 많이 덜 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틀을 좀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맨 먼저 수요는 뭐냐, 그 다음에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들이 있습니다. 곡선 자체를.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결론은 이겁니다. 공급이 또 뭐냐,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탄력성은 가격에 대하여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둔하게 반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할 수 있지만, 자, 그 싸면 또 많이 살 수 있죠.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오면 오른다고 해서 쌀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헐값으로 싸졌다고 해서 뭐 10kg 먹던 걸 100kg 먹고 이러진 않겠죠. 이런 거를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정리해 보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맨 먼저 수요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겁니다. 수요는 사는 쪽을 분석하는 거를 수요다 해줍니다. 사는 쪽. 그러면 수요의 정의점도 알고 출발하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욕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맥주를 50병 사 먹겠다. 한 1,500원 정도라면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에 50병을 사 먹으려고 하는지 1년에 50병 사 먹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딱 명시한 다음에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 1년에 50병 사 먹겠다. 하루에 100병 사 먹겠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f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물건을 싸게, 그 다음에 많이, 가능하면 어떻게 살려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물건을 잔뜩 가져가려고 하죠. 이렇게. 근데 판매자는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적게 주면서 돈을 잔뜩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기 이전에 누구 입장이라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만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매수자들은 이만한 가격에서는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이만한 가격에서는 이만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사려고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려면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수요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효 수요다. 그 밑에 보니까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 유량 변수가 있고 저량 변수가 있습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그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뭐라 한다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몇 병을 사겠다. 아니면 몇 병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의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년 동안의 소비량, 1년 동안의 투자액, 그 다음에 월급이면 월급, 연봉이면 연봉 분명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국내 총생산 이런 거 전부 다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량 변수인데, 통화량이라든가 통화량은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화폐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부, 우리나라 국부가 5천조 할 때는 특정 시점 딱 명시해 주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인구수, 주택 재고량은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요는 유효 수요가 있고 잠재 수요가 있는데,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 하는 거고, 잠재 수요는요, 돈도 없으면서 뭐 사겠다는 거를요, 잠재 수요다 해줍니다. 근데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려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이거를 잠재 수요다. 그 잠재 수요자도 항상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거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은 대출 같은 거 많이 끼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파생적 수요가 있는데, 본원적 수요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본원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파생적 수요는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거를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적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본원적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막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지으려면 뭐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그야말로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본 것을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를 맥주라고 할게요. 맥주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 맥주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갑은 우리 중에서 이제 보통 사람 얘기합니다. 평균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하는데, 자, 이 맥주의 가격, 오비 맥주라고 쳐볼게요. 여기 X를 오비 맥주라고 쳐볼게요. 오비 맥주의 가격,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뭐가 미친다고요? 소득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맥주를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제의 가격. 요 Y제는 이제 하이트 맥주라고 쳐볼게요. 요번에 하이트 가격이 무진장 올랐다. 그럼 하이트 먹으려는 사람이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반대로 하이트가 문제가 싸졌다. 그러면 하이트 잔뜩 사고 오비는 안 사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기호 같은 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뭐 선호도 같은 거, 요즘에는 뭐 옛날엔 소주가 좋아했는데 요즘에 맥주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거, 세금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자율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상, 앞으로 맥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럴 경우는 지금 사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예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쭉 연결한 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수요 함수.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걸 쭉 나열했는데, 이거를 이놈과 이놈으로 구분한 다음에 수요 곡선은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옛날이랑 똑같다고 가정하고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다 가격, 이쪽은 수량 이렇게 놓고,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주 가격이 한 2,000원일 때는 몇 병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30병 정도를 소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요점이 찍히네요. 근데 만약에 맥주 가격이 한 1,500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한 달에 50병 정도를 소비할 의사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점이 찍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를 이름하여 뭘 한다고요? 디맨드다 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그린 건데,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한계 효용 이론이라든가 무차별 곡선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싸지면 더 많이 사고 비싸면요 덜 사는 거죠.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맥주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이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데, 타 재화를 구입하는데,
자,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 다시 말하면 가격이 싸지면 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싸니까 많이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은 좀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맥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자, 맥주 가격만 하락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된 거죠. 맥주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대체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그러면 맥주가 싸졌으니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겠네요.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다른 재화가 됐든 해당 재화가 됐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죠. 이런 걸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는데 요거는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인데 어떤 지역에 오비맥주를 살려는 사람이 갑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모조리 수평적으로 합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수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 있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변하면 어떤 소비량이 변하죠. 근데 이걸 그래프로 이제 분석하는데 그래프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점이라고 B점이라고 치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수요량이 증가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섞어서 막 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만약에 변한다면 지금까지는 얘네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소득이 옛날이나 똑같다고 가정했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원래는 2,000원일 때 30병 사 먹고자 했는데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35병 정도. 1,500원 때는 50병 사 먹고자 했는데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수요가 변합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걸 수요가 증가했다. 좌측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전체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전체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수요 변화의 요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근데 한번 자, 어떤 재화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석유가 있고 얘는 연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어떤 재화는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할 수 있겠네요. 연탄 같은 거 소득이 증가하면 연탄 같은 거 안 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화를 정상재라 하는 겁니다. 석유 같은 걸 정상재다. 그 다음에 연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감소시켰죠.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어떤 재화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킨 재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화가 정상재이다 그럴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으로 움직이라 그 얘기고 어떤 재화가 열등재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좌측으로 움직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얘는 오비 맥주 얘는 하이트 맥주라고 했는데 하이트가 오르면 하이트는 덜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얘를 덜 사고 얘를 더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얘를 오비 맥주라고 했고 Y제를요 하이트 맥주라고 했는데 하이트가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이트를 안 사려고 하고 그 대신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오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줄이고 얘를 더 샀네요. 이 두 가지 재와의 관계를 대체제라 하는 겁니다. 대체제. 그러니까 자, 이 바꾸어 소비에도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 간의 대체제 관계가 있다. 얘 입장에 얘를 대체제, 얘 입장에 얘를 대체제라는데 오비 입장에서 대체제인 하이트가 올랐다 가격이. 그러면 하이트를 더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대림 아파트고 주변에 있는 얘는 삼성 아파트라고 쳐볼게요. 삼성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올랐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바꾸어 소비에도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자, 가격이나 싼 놈을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 하면 항상 오비하고 하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하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트가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제를 커피라고 하고 Y제를 프림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죠? 그럼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긴 그렇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모든 사람은 커피와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더 사려고 하죠?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프림만 잔뜩 사면 뭐합니까? 커피도 더 사려고 하죠? 그래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제라 하는 겁니다. 커피 입장에서 이런 걸 보완제,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완제라 하는데 어떤 항상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프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얘는 안 사려고 하죠? 얘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고 소득과 관련돼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하이트 생각하시고 보완제는요 커피하고 프림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연습을 잠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를 당연히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금리가 변했다. 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 어떤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 사람이 줄어들겠네요. 수요는 감소된 요인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낫죠.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으면 그만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수요는 증가하는 거고 광고가 증가하거나 세금이 인하됐다 이럴 경우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어디까지요?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특히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얘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정상제는 수요를 증가시키죠. 근데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요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 얘기고 X제를 오비맥주, Y제를 하이트라고 했고요. 하이트가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얘를 더 살 수 있죠. 이런 걸 대체제로 하는 거고 얘를 커피라고 얘를 프림이라고 한다면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사려고 할 거 아니냐.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어디 갔냐면 자, 이번에는 어디에 대해서 알아봤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맥주 회사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열한다면 먼저 맥주의 가격, 맥주의 시장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소주 많이 만들어 팔려다가 맥주 가격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이윤이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맥주를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겠네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럼 그만큼 맥주를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요번에 생산 요소가 뭐냐면 맥주라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호프라는 그러한 그 식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필요하죠.
뭐 건축 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인건비, 또 노동력이라든가 토지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그럼 그만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세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금리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생산활동하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맥주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당장 뭐 창고에다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만들기 좀 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 놈과 요 놈을 딱 구분한 다음에 얘를 해당재와의 가격 요인이다. 얘를요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격이다. 얘는 오비맥주 입장에서 이거는 수량인데 자, 오비맥주 입장에서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예컨대 맥주 가격이 1,500원일 때는 한 달에 한 50만 병 정도 만들어 팔 회사가 있었는데 맥주의 시장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병당 남으니까 다른 거 덜 만들고 이걸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한 것을 뭐라 하냐면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플라이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공급의 법칙은 우리 이제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어떤 지역은요 떨어진 추세다.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올라간 데다가 많이 짓고 싶겠죠. 그래야지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생산비가 똑같다면 올라간 데다 짓고 싶지 떨어진 데다 짓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리고 싶고 가격이 어떤 지역은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공급량을 줄이고 싶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맥주를 공급하는 회사가 오비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이트도 있고 롯데도 있고 외제 맥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공급회사들의 공급선을 모조리 합친 거를 뭐라 한다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장 전체 공급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얘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그럴 경우는 곡선상 타고서 이동했죠. 왜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제 공급량이 변하는데 판매량이 변하잖아요. 이때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하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그래프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프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공급량이 변했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수준이 부쩍 향상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곡선 자체가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변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재, 보완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뭐 거의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우리 대체재, 보완재 할 때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재, 보완재는 거의 안 물어보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시장 전체에서는 이제 뭐하고 뭐가 만났다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거를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균형.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균형 가격이다. 얘를 뭐라 할까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교환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걸 균형점이라 하냐면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돌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줄어들려고 하죠.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사려는 양이 이렇게 많죠. 이걸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은 늘리고 싶고 수요량은요
줄이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여기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좀 공부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균형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수요라든가 공급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자,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첫 시간에 그 맨 처음에 했던 수요가 변화되는 요인들 잘 상기해 보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공급이 변화되는 요인들 있죠?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자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정확하고.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폈겠죠.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했다.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요, 이만큼 증가했다. 이걸 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찍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만약에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됐다. P0, Q0.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가격은 하락했고 거래량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그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동시에 변할 경우는 자, 어떤 게 변화폭이 더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둘 중 하나를 못 물어봅니다. 둘 다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어떤 게 변화폭이 더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요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중에 이거를 하려면 이게 그 둘 다 물어보려면 어떤 게 변화폭이 더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수요의 증가폭은 좀 작고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고 쳐볼게요. 폭이. 그러면 둘 다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데 P0,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얘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얘가 왼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하는 폭보다 얘가 왼쪽으로 하는 폭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얘가 오른쪽으로 하는 폭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D 다시. 근데 얘가 왼쪽으로 하는 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의 감소폭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요걸 이제 답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감소했다.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문제 풀려다 보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헷갈리죠. 그럴 경우는 아예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고 푸는 겁니다. 작은 건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변화폭이 큰 것만 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으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네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요 감소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융통성 있게 풀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대충 이제 45도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그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력성은 자, 이렇게 자, 이 어떤 그 변화 요인에 따라서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를 탄력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에 비하여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보통 이제 일러스토스틱 디맨드 이런 부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100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 것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예컨대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20%가 오른 거죠? 20%가 상승했다.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지니까 원래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를 줄이려고 한다. 그럼 40%가 줄어드는 거네요. 40%.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가격이 얼마라고요? 20%가 상승하니까 소비량은 40%가 감소했죠?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소비량은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호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에 비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치게 되면 항상 뭘 나와요? 플러스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계산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막 그 부호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쳐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가격이 20%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40%가 감소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2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거하고 다른 소득의 탄력성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호 자체를 안전히 무시하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변화율만 가지고 가격이 20% 변했으니까 수요량은 40% 변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판단할 때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의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지금까지는 그림을 형태로 알아볼게요. 두 가지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쌀이라고 쳐볼게요. 쌀. 요거는요 콜라다. 콜라. 자, 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격이고 이거는 수요량, 가격 수요량인데 쌀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완만한. 근데 여기에 비해서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자,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줘야 됐네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얘는 콜라라고 하고 얘는 뭐라 할까요? 쌀이라고 해볼게요. 쌀.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콜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자, 확 줄어들죠? 왜 줄어드나 했더니 콜라 같은 경우는 너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니까지 올랐어? 너 아니라도 옆에 보니까 살 게 무진장 많다는 얘기죠? 맥콜, 환타, 사이다, 별의별 거 다 있죠? 근데 쌀을 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었네요. 왜 그러냐면 쌀의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또 폭 나간다 하더라도 쌀을 뭐 10kg 먹다가 100kg 먹고 이러진 않겠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대체할 만한 자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쌀을 먹잖아요. 라면은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력.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탄력적. 이때 자, 이때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오늘 확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1보다 크네요. 90을 10으로 나누니까 1보다 크죠. 이런 거를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0.1이죠. 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를 올랐는데 얘는 조금 줄이려고 한다.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도 딱 1%를 줄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10%를 줄이려고 한다. 똑같이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됩니다. 이런 걸요 1이다 이런 걸를 단위 탄력적이줍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평일 경우는 완전 탄력적이다 해주고 수직일 경우는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 얘는요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국 어디 가나 비슷한 것들이 널려 있죠. 근데 그러니까 대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업용이라든가 상업용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얘는 TV 같은 거가 있고 얘는 콩나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콩나물. TV 같은 게 가격이 10% 올랐으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20% 올랐다면 비싸다는 얘기죠.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 돈 벌어서 자, 이 부담하는 게 좀 클 거 아닙니까? 그냥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크진 않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클수록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있냐면 귀고리 같은 거 귀고리가 있고 얘는요 뭐가 있냐면 뭐 치약 같은 거 비누 같은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품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에이 왜 이렇게 비싸 안 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누칠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그 토지고 이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라고 쳐볼게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건물도 못 짓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해서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개미 떼처럼 달려주지 않겠죠. 근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는 뭐 용도가 다양하니까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단기라고 하고 이걸 장기라고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동차 안 타겠다 이러지는 않겠죠. 씩씩하면 탈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계속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뭐냐 하면 어떤 임대주택이 있다고 쳐볼게요. 임대주택에 요 임대인의 입장도 있고 임차인은 세입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임대료. 요것도 하나 개별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요게 결국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금액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금액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들어온 수입 아닙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겠다 그럴 경우는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공급할 때 이걸 더 올리겠다는 얘기 이렇게 올리는 걸요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겠다 그러면 이만큼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이 되는 거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입자들의 어떤 소비 행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확 줄어들었네요.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나갔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대체재가 많으니까. 근데 임차인의 그 소비 행태가 이렇다.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확 늘어났네요. 확 늘어난 얘기는 얘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대체가 별로 없으니까 임대를 올리더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임대수 확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비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고 탄력적일 경우는요 가능하면 낮추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탄력성은 일러스터틱 서플라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도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좀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얘는 예컨대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20% 오른 거죠? 그랬더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10만 개를 공급하려다가 16만 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그러면 60%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가격이 20% 오르니까 공급량 60% 올랐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하락하죠.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 한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인허가 받기가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인허가 받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격, 공급량이 있고 가격, 공급량이 있다면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공급선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곤란하다 그럴 경우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이렇게 그려지나 볼게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자가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공급량이 확 늘어났네요. 확 늘어난 이유가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지역은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 크게 안 늘어났죠. 안 늘어난 이유는 인가를 잘 안 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경우는 탄력적이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가 이거를 분명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거나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다 그럴 경우는요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용도 전환이 곤란하거나 인허가 받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1년으로 친다면 어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1년에 한 12대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확 늘어날 수 있는데 유조선 같은 경우는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죠. 똑같이 1년으로 잡는다 해도 한 대 정도 하고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한 대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예를 들어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데 쉽지는 않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충분히 많은 양을 농지로 택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공급량이 바로 늘어날 수 있는데 신규 주택은 새로 만들어서 짓는 거죠. 많이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계속 생산 기술 수준이 계속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기술 수준이 항상 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산 요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교차 탄력성. 얘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의 얘는 변화율분의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해도 상관없고 수요의 변화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다 섞어서 막 사용합니다. 얘는요 다른 재와 주변에 있는 Y재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와 있는 X재의 수요의 변화율 혹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상재일 경우가 열등재가 있는데 정상재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죠. 정상재는 항상 0보다 큰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산한 결과가. 근데 열등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0보다 작은 형태로 나오죠. 이런 거를 열등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재를 뭐라 할까요? 오비 맥주라고 Y재를 하이트라고 해볼게요. 이런 걸 대체재라고 하죠. 대체재는 하이트가 올랐다. 그럼 하이트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하이트가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자, YJ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X제를 커피라고 하고 Y제를 프림이라고 해보자. 프림. 그러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은 안 사려고 하고 덩달아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0보다 작게. 그래서 이제 대체제는 플러스 형태로, 보완제는요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렇게 한번 했던 거니까 결론만 딱딱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시장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